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중심 장애인 자율성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정혁입니다. 오늘은 월간 사람중심에서 11월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2023년 끝나가거든요. 저는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아무튼 11월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아볼까요? 지난 11월 23일 열방교회에서 인권중심 기자단이 모여 1년간의 발전장애 일상 옹호 사업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평가는 인권뉴스 만들 활동, 시험문서 만들 활동에서의 나의 역할과 만족하는 점, 배운 점, 아쉬운 점, 2024년 하고 싶은 활동 등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료분들은 인터뷰 등의 기록이 남아요. 저에게 배쳐주고 싶어요. 권리가 왜 중요한지 정말 알 것 같아요. 2024년에는 다양한 경험도 해보고 공부도 같이 하고 싶어요 라면서 활동에 대한 만족감과 기대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또한 너무 즐거웠고 우리의 권리와 옹호의 중요성을 1년 동안 열심히 알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주민들에도 밝을 신청서도 행복 복지센터에 배포하고 인권뉴스 영상도 계속 센터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내년 발전장애 일상 옹호 사업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번 발전장애 옹호 네트워크는 11월 교류를 진행하였는데요. 이번 교류에는 기관별 옹호 활동 발표, 네트워크 활동 발표, 3번 스피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류에서는 동료분들이 멋지게 전주사회도 보고 발표를 하셨어요. 특히 3번 스피치에서는 나에게 필요한 지원에 대한 주제로 탈시설, 활동 지원시간 학교 등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뿔뿔버스 의미에 대해 알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옹호 활동도 멋지게 소개하며 내년 3회자도 모집하기 위해 뿔뿔버스 설명회를 실제 동료분들과 진행했는데요. 양천구에 있는 유관기관들을 방문해서 동료분들에게 권리의 중요성과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활동해야 한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2024년에도 함께 힘을 합쳐 옹호하고 목소리를 낼 예정이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센터는 24년 총선 대응 및 공약 개발을 위해서 유권자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경과 보고를 통해서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특히 현재는 장애인 차별투표에 반대하며 투표소 접근서 보장을 위한 활동을 했고 그 결과 접근이 불가능했던 투표소 4곳 중 3곳이 접근 가능한 곳으로 바뀌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미니 강의에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 정책 제한 방법 등을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정책 개발 그룹 활동, 사전 조사를 통해 5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그룹을 나누어 함께 주제별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장애 정책, 서비스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애인자 확대, 이동권 보장, 쉬운 정보 제공, 탈세 교육 확대, 정신장애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는데요. 5가지 아이디어는 특별을 통해 우수 정책을 선정하고 12월 6일 페스티벌에서 발표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영역이 1등할지 너무 궁금하네요. 우리 현재는 당사자들의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2024년에도 정책 제안, 후보자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연전으로도 함께해주세요. 양천장이 유고자는데 화이팅! 하나, 둘, 셋. Y님이 평소 만나보고 싶어했던 예전 친구들을 초대하여 동창회를 하였답니다. 저녁에 진행된 동창회는 웃음꽃이 피어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예전에 시설에서 함께 지냈던 추억들을 얘기하고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와이님은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기를 함께 보낸 친구들을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 몹시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동창회를 통해 만나게 되어 기쁘고 즐겁네요 라고 하면서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인 지금의 모습들을 휴대폰을 사진 찍으면서 서로 웃었답니다. 와이님은 자립생활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는 와이님 많이 응원해주세요. 11월 27일 기타 IF의 4차 공개 강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주거 관련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강의의 내용은 청약의 중요성, 임대주택의 종류 등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강의실을 꽉 채울 수 있었습니다. 신일 시간과 강의가 끝난 후에 강의 내용에 대한 퀴즈를 진행했는데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로 즐거운 퀴즈 타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거 관련 교육을 통해서 당사자와 실무자 모두 관련 지식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1월 거제스로 있는 당사자 3명이 실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당사자분들은 2명은 김포공항 롯데볼로, 1명은 오목교육에서 활동했습니다. 자립을 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알 수 있었고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자립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립생활의 즐거움을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야외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실내에서 쇼핑도 하고 영어 강상, 맛있는 음식 먹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11월 17일에 장애 생활건강권 보고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건강관리 부스 운영과 사업보고, 건강과 중요성 학습을 위한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부스는 접수시간과 휴식시간의 4가지의 건강관리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그중 건강검진 부스는 양천구 보건소에서 인바디 검사와 혈당, 혈압을 검사해 주셔서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제공받는 부스도 있었고 생활운동과 생활체육 부스를 통해 다양한 운동기구와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1부에서는 지난 1년간 운영한 생활건강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업 보고를 통해 2017년부터 현재까지 특화 사업으로 운영 중인 생활건강권 지원 사업의 활동 내용과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2부에서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었습니다. 토크 콘서트는 3명의 패널이 참여해서 생활건강권을 주제로 다양하고 열띤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희 회장님이 언급한 성남시 조례 장애인 쿼터제에 대해 유용주 위원장님은 필요성에 공감했었고 양천구도 조례 개정을 위해 노력할 생각을 하셨습니다. 또 사업에 참여했던 최동님은 이전과 달리 스스로 운동하는 법을 알게 되고 근력과 유연성이 좋아서 다치는 일이 없어졌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당사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모두의 건강한 자립생활 화이팅! (11월 16일) 우리들의 모임 외부 활동으로 롯데월드에서 신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맛있는 점심세를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어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K님은 함께 모여서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여 동료들과 더 친해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얼굴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놀이기구를 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날리고 맛있는 간식을 먹으면서 행복하고 즐거웠답니다. 2023년 우리들의 모임은 대전원의 막을 내리고 2024년에 더욱더 동료가 유대 및 제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모임 화이팅! 11월 23일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세 번째 집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당사자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나누는 이야기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원 지원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에 당사자와 활동 지원자가 서로 소통해서 만들어가는 것, 당사자의 생각, 의견을 먼저 물어보는 것, 사람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사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기관에서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자분들과 소통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11월 올해 마지막 활동 지원사 보스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건강관리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손위생, 감염 예방을 위한 지원 등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활동 지원사분들이 건강하셔야 당사자의 자율생활을 지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준비한 활동 지원사 건강을 위해 궁극격계 질환 예방 교육까지. 와, 멋지네요. 앞으로도 법인은 활동 지원사분들의 건강 활동 필요한 교육을 지속하며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은 근로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근로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담당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장애를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근로지원을 배치하여 안전적인 직업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와, 그렇다면 정말 힘이 나겠는데요? 근로지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유형, 직무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합니다. 와,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네요. 장애인 근로자가 하는 일에 따라 달라진다니 정말 멋지네요. 저도 근로지원 서비스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은데요. 마침 2014년 근로지원 서비스 신청 기간이랍니다. 와, 더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근로지원에 관심이 있으신다면 양천구의 한국분이 이용기관 장애사로 연락주세요. 안녕. 양천 풀풀버스 활동가와 지원자가 함께 살면 일본 풀풀버스 대회, 그저 흥미진진하고 뜨거웠던 한박사일의 여정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발표 준비하면서 일본 연서 갔다 온 후로 어떻게 발표할지 준비하는 건 좀 어려웠지만 동료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어렵지 않게 작성해서 수월했습니다. 발표할 때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탈출의 중요성과 우세법을 닮았다는 것을 잘 전달했습니다. 절대 교육에 마음을고 한글 외쳐봐요. 잘하면 먼저다! 양천 풀버스 화이팅! 일본 연수단의 화이팅 넘치는 전대회가 끝난 후에는 한국장애인연맹 이영수 회장님을 모시고 정책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시간 꽉 채우고도 나눌 얘기가 끊임이 없었답니다. 내년에 한 번 더 회장님을 모셔야 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11월 월간 현안 점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23년 끝나갈 무렵이라 정말 슬플 것 같네요. 아무튼 날씨가 엄청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마지막엔 11월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최장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